어리야. 서비스 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잠시 후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리야. 스프링밸리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화면에서 선택해주세요. 거쳐가는 아우, 경로입니다. 다시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량은 볼보의 C40 리차지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예요. XC40 리차지랑 C40 리차지가 이제 디자인적으로 바뀌는 게 없이 그냥 뒤쪽에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는 것과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냐 없냐, 그리고 얘는 글라스 루프만 있지 사실 선루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XC40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라스 루프가 있는 차이점이 있죠. 뒤쪽 모습도 다르고. 근데 이제 제가 C40 리차지를 리뷰를 다시 해야지라고 벼른 이유는 경쟁자가 제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C40 리차지 혹은 XC40 리차지의 완벽한 라이벌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의 성능이나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적인 부분, 편의적인 요소, 외장의 인익스테리어의 디자인, 승차감, 착자감, 지속 가능성, 동력 성능,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기차를 또 무지하게 좋아하는 전기차 피카츄로서의 제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 차량은 408마력에 660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 생긴 게 되게 귀엽하단 말이에요. 제로백으로 발진 가속감으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77초. 자, 다시. 지금은 약간 오르막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4.61초. 네, 제로백이 4.61초. 뭐 일단 제로백은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차량을 제가 지목했던, 라이벌로 지목했던 친구가 사실은 이제 BMW의 iX1입니다. 이게 거의 1년도 더 전에 나왔죠. 이 차량은 출시한 지가 꽤나 된 차량이고, iX1 MSP, M 스포트 패키지를 꼭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출시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완전 따끈따끈한 차량이죠. 근데 이 차량과 그 차량의 차이점과 브랜드적 지향, 그리고 원래 BMW는 약간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나? 꽤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라든지 여러가지 성능적 비교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iX1 xDrive 30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근데 얘가 더,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 우위에 서 있습니다. 얘는 313마력이고요 얘는 408마력이고 걔는 한 600Nm 정도, 얘는 660Nm 정도의 토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는 게 보잖아요. 파워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직진 가속감은 당연히 얘가 더 빠르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외적인 부분과 편의성적인 부분, 승차감적인 부분으로 결국은 나뉘어야 되는데, 얘가 그렇다고 많이 딸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거의 딸리지 않고, 오히려 얘가 C40 리차지, XC40 리차지로 페이스리프트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제 통일감을 갖고 있게 되면서 볼보의 상품성도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iX1이 비빌 수 있는가로 오히려 거꾸로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리차지 친구들과 iX1과의 직접 비교를 딱 했을 때 뭐가 더 좋은가의 차이점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C40 리차지를 받아왔고요. 아까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애초에 결론을 딱 짚고 말씀을 드려야지 나중에 지루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얘기를 하면은 C40 리차지 쪽을 고를 것 같아요. iX1과 직선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BMW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BMW의 iX, xDrive 30 M 스포트 패키지 디자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실질적인 드라이빙 질감, 운전 질감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볼보 C40 리차지를 고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비교 분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단순하게 우열을 가린다기보다는 두 차량 둘 다 iX1 xDrive 30과 C40 리차지 이 두 차량들 간에 무엇을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은 이 차량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차량이 더 마음에 든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다는 점, 여러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미리 결론부터 알려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동력 성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00마력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조그만 차량이에요. 한 4.5m 정도밖에 안 되는 전장과 전폭은 뭐 한 1800mm가 조금 넘고 전고도 컴팩트 SUV, CUV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얘는 사실 크로스오버라기보다는 SUV가 맞아요. 다른 전기 차량들 뭐 예를 들어서 세단형 전기 차량들이나 낮은 느낌의 CUV, 제가 타고 있는 EV6 같은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시트 포지셔닝이나 착좌감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착좌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착좌 포지션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단형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앉은 그 느낌도 좋고요. 근데 이 차량이 더운 소재로 되어 있는 시트로 되어 있는 것만 빼면은 진짜 시트의 무겁감이나 착좌감이 되게 좋거든요. 포지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이 되게 좋은데 iX1 X드라이브 30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걔네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그쪽으로 기울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좀 더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알칸타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볼보의 시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탑 클래스, 탑 티어급의 착좌감과 착석감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그 둘 다 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건 뭐 할 말은 없고 인포테인먼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앞쪽에 딱 들어가 있고 HUD도 굉장히 컬러풀하게 크게 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BMW의 우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얘는 그에 못지않는 편의성적인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아리야, 공조기 켜줘. 자동차 송풍을 켤게요. 아리야, 실내 온도 20도로 맞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아리야, 공조기 3에 맞춰줘. 자동차 송풍 풍량을 3단계로 설정할게요. 아리야, 송풍 풍량을 1로 맞춰줘. 자동차 송풍 풍량을 1단계로 설정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항상 볼보 차량들을 리뷰할 때 이 정도의 음성 인식력과 음성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 거기다가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를 우리나라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차량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차량이 볼보와 폴스타 차량인데 진짜 잘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지금 너무나 잘 알아듣고 너무나 실행을 잘해줘요. 거기다가 SK, T와 함께 모든 부분을 다 제가 터치를 하지 않아도 조금 인포테인먼트적으로 아쉬운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적인 부분에서 정말 깔고 가다 보니까 BMW가 굉장히 컬러풀하고 되게 좋은 화질을 갖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오히려 우세하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포테인먼트적인 부분이나 심지어 같은 터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편안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로우를 통해서 음악도 되게 편안하게 제가 SK의 T 멤버십 아이디만 갖고 있다면 플로우 계정만 갖고 있으면 진짜 되게 편안하게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하만카돈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알고 있기로는 iX1 X드라이브 30도 MSP든 뭐든 간에 하만카돈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음질이 되게 비슷해요. 나쁘지 않거든요. 둘 다 되게 괜찮은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쳤을 때 얘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지 않아도 인포테인먼트적으로 얘가 기본적으로 플로우 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볼보 차량들은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타 차량들을 압도하고 되게 좋은 편의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승차감적인 부분, 심지어 댐퍼의 세팅이나 서스펜션의 세팅도 스포티하면서 되게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진짜 이 차량을 우위 선상에다 놔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차감도 되게 좋아요.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컴팩트한 SUV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휠베이스가 짧음에서 오는 어쩔 수 없이 승차감적인 아쉬운 부분을 되게 최적의 댐퍼 세팅으로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댐퍼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휠베이스가 짧은 그 물리적인 한계에서 오는 앞축과 뒤축에서 동시에 오는 충격을 100%쫙 상쇄를 할 수 없는 한계적인 부분을 분명히 갖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꽤나 잘 중간값으로 타파를 해가지고 참 잘 세팅을 해놓은 느낌이 들어요. 볼보라고 하는 무색무취의 느낌 같은 차량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되게 여러가지 파워트레인적 베네핏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기존에 뭐 BMW 하면 스포츠성, 벤츠 하면 고급감, 아우디 하면 두 개를 잘 적절히 섞어놓은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차량은 되게 그 독삼사나 혹은 현대기아의 가성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나쁜 말로 얘기해서 재미가 없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XC40 리차지나 C40 리차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얘네가 진짜 제 맘에 되게 쏙 들어요. 특히나 이런 파워적인 부분이 기반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파워트레인이 재미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는 밟아보면 엄청 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엄청 스포티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스포츠성도 잡으면서 어느 정도의 댐퍼 세팅력, 이런 승차감적인 부분도 되게 잘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적정선을 되게 잘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고 뭐 어디 뭐 서킷 들어가서 트랙 주행을 한다는 거는 조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일반적인 공도 주행에서 어느 정도의 스포츠성을 가지고 이렇게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면 그 적절한 스포티함도 잘 잡아주면서 이 동력 성능을 잘 받아주기도 하면서 너무 낭창낭창하지도 너무 스포티해서 딱딱하지도 않은 이 적절한 중간 댐퍼 세팅감을 너무나 잘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샌가부터 볼보의 EX90를 되게 기대하게 됐어요. 볼보가 전기차류 쪽으로 오면서 이 정도로 댐퍼 세팅을 잘 하는구나, 그리고 스포츠성도 이렇게 파워적인 부분도 이 408마력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스포츠성을 잘 잡아서 아주 적절하게 스포티함을 잘 잡아내면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포츠성 하면 iX1인데 iX1과 거의 그리고 iX1의 MSP, M 스포트 패키지에 버금갈 정도의 스포츠성을 잘 버무려 놨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좀 약간 잘 알려지지 않은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처럼 지금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C40 리차지가 진짜 많이 리뷰도 되지 않고 회자도 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아쉽거든요. 되게 잘 만든 차고 되게 명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회자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이 차량에 대한 어떤 장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들려고 받아왔어요. 그리고 XC40 리차지나 C40 리차지 두 차량 둘 다 이제는 어느 정도 꽤나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급 이상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에이다스를 켰거든요. 80km 정도의 에이다스를 켜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iX1 X드라이브 30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 에이다스가 BMW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프로보다 좀 아쉬워요. 어느 부분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또 되게 못해. 좀 아쉬워. 그리고 뭔가 속도를 조절함에 있어서도 한 번 누르면 5씩 올라가고 누르고 있으면은 1씩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애매하다라고는 할까요? 물론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는 ID4나 그 폭스바겐 친구들보다는 직관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데, 어쨌든 iX X드라이브 30보다는 파워적으로도 좀 괜찮고 승차감도 되게 좋고, 그런데 에이다스가 좀 아쉽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적으로는 얘가 좋은 부분도 있고 iX1 쪽이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iX1 X드라이브 30이 상당히 또 이게 어라운드 뷰도 좋고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도 좋고, 이런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또 주차 보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보 C40 리차지가 갖고 있는 어라운드 뷰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항상 눌러줘야지 360도 뷰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과 360도 뷰와 후방을 같이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얘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에이다스를 하면서 자동 차선 변경을 해주는 그런 보조 시스템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에이다스적으로 제가 봐도 BMW보다 조금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아쉽다라고 하니까, 이런 여러가지 적절한 부분들을 다 요소를 섞어보면 결국은 저는 C40 리차지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파워트레인적인 부분과 승차감 그리고 착자감적인 부분은 둘 다 좋아요. 둘 다 되게 괜찮은데 약간의 우열을 가린다라고 하면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에이다스나 어라운드 뷰라든지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약간의 그 편의 기능적인 부분은 또 iX1 X드라이브 30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손을 드는 정도가 아니고 어라운드 뷰나
주차 보조 시스템은 볼보를 완전히 압살하죠. 그렇기 때문에 BMW 쪽을 훨씬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대신에 얘는 그런 거는 없지만 또 인포테인먼트적으로 음성인식 시스템, 현지화 시스템, 키맵 이런 인포테인먼트적인 부분은 또 볼보가 압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손을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C40 리차지 쪽을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 이거는 어차피 호불호의 영역이고 괴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얘가 iX1 x드라이브 30보다 디자인적으로 훨씬 예쁘거든요. 볼보가 특히 이 컴팩트 SUV 쪽에 있어서 이 후측면이 이제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이 뒤쪽 부분이랑 그리고 테일램프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차박을 했을 때는 솔직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더 풀플랫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iX1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차박킹이 없으면 아예 차박을 못한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울차킹이 있어야지 차박이 좀 편하겠지만, 평탄화 매트가 있어야지 편하겠지만 상당히 매트 평탄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얘 쪽에 손을 또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후열의 착석감이나 또 후열의 어떤 여유로움은 iX1 쪽이 조금 더 나아. C40이나 XC40 리차지는 협소한 부분인데 iX1 x드라이브 30 쪽이 또 후열 쪽이 좀 더 착석감 자체는 편해요. 조금 더 넓고. 그런데 승차감은 얘가 더 낫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저는 아이들과 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느끼는 점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iX1보다 C40 리차지나 XC40 리차지 쪽이 더 편하더라 라는 게 중론입니다. 저희 가족들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타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BMW가 가장 이제 최신에 만든 iX1이고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적으로 편의적인 부분을 다 때려 넣어서 당연히 iX1이 C40 리차지나 XC40 리차지를 압살할 것이라고 보여졌는데, 실제로 타보고 리뷰를 해보았더니 저는 오히려 C40 리차지 쪽이 오히려 제 스타일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숨어있는 소형 컴팩트 SUV 쪽의 강자입니다. 볼보 C40 리차지나 XC40 리차지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에이 모르겠는데 너무 볼보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역시나 차량의 어떤 느낌적인 부분은 결국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량을 타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를 타면서 느끼는 좀 저만의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얘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 이 두 차량 둘 다 되게 신기하게도 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약간 등고성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꺼놨는데 이걸 켜면요, 컨트롤 들어가서 조명을 보면 내부 조명 감도라는 게 있어요. 낮음이든 높음이든 얘를 켤 수가 있어요. 지금 켜지는 게 보이시죠? 이걸 켜면요, 정말 초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아쉽다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상하게 전자기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 고주파 소리가 찌익 하면서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끄면 딱 거짓말처럼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 초창기 때부터 C40 리차지는 이거 등고성 자체에 약간 구조적 결함 같아요. 그래서 전자기적 노이즈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되게 고주파적인 부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노이즈 잡음이 되게 생각보다 크게 발생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제가 잠깐 멈춰볼게요. 멈출 수 있어서. 멈추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달리잖아요? 거짓말처럼 소리가 안 나요. 되게 신기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자기적 노이즈가, 얘가 듀얼 모터라서 이 모터에 나오는 노이즈와 상쇄가 돼서 안 들리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안 들려요. 무시동 공조로 하고 있거나 차량 안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소리가 제 귀를 뚫고 들어와서 내부 조명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 노이즈에서 바로 해방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참 되게 잘 만든 차량에서 이런 짜잘한 부분 때문에 찜기를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끄고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켜고 다니면 거슬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잘 만든 웰메이드 컴팩트 전기 SUV 볼보,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 외관도 또 디자인적으로 쿠페형으로 만들어놔서 제 마음에 쏙 드는데, 거기다가 파워적인 부분, 이
제로백도 빠르고 롤링이라고 하죠. 달리다가 발진을 하는, 가속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토크와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드는 동력 성능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전기차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좀 빨리 모델 S나 X 플레드의 시승 차량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걔네들 빨리 전기차 리뷰를 하고 싶은데 그 영상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